한때는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밤까지 새운 일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추거운 벽에가에 꿈은 있지만 난 모를 딴 세상에 내 길거리에 애달피 날 저무는 갓 스물이요 캄캄한 어두운 밤 들에 헤매도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 위에다.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비오는 모래밭에 오는 눈물에 추거운 벽에가에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 위에다. 김소월 님에게. I'm just a desperado, craving you so desperately. As long as I'm at large, my heart's in jeopardy. Gotta have you, would you please apprehend me? I can't stand being free. Keep me in your custody, under lock and key. I'm so tired of running, when it's clear I can't escape these thoughts of you that keep dogging me. Just like a shadow, you know I'd surrender if you could guarantee I would be your lifelong captive, take away my liberty.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박기사 반갑습니다. 예. 박기사와 오늘 제가 같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영화 한 편을 되게 예외적으로 보고 왔죠. 예, 뭐 계획이 없는 영화를 어떻게 보다가 보게 됐습니다. 네, 어디 앞에 뭐예요, 그거? 김소월의 시입니다. 김소월의 님에게 라는 시인데 왠지 저는 이 시가 이 영화랑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한때는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밤까지 새운 일도 없지 않지만 뭐 지금은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 위에다. 이 문장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 위에다. 여기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기는. 네. 네. 잊어버린 서름. 한때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꺼지라고. 노래까지 불러주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영화 얘기는 하죠. 바로 영화로 들어가지 말고 좀 읽을 수 있는 댓글을 좀 주세요. 저희가 바로 영화로 안 들어갈 수 있게. 그거에 대한 댓글이 있었으면 댓글이라도 읽을 텐데. 여러분 메일이나 댓글 좀 주세요. 저희가 바로 영화로 안 들어갈 수 있게. 오늘따라 갑자기 영화로 들어가기 확 싫어지네. 네, 좀 사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방송을 좀 하려면은. 네. 기름칠을 좀 내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축구팬이 있으실까봐 잠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이 방송이 9월 1일에 올라갈 방송이라서. 저희가 이제 9월 지금 오늘 며칠이냐? 16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9월 17일 내일이죠. 내일 중요한 경기가 하나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1차전. FC 서울과 웨스턴 시드니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 올라갔을 때는 뭐 다 결정이 났겠네요. 아니죠, 결승이 남아있으니까. 2차전까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승에 우리가 올라갈 걸 전제로 여기 광고를 하자고.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뭡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수많은 아시아의 국가들, 그 중에서 이제 수많은 팀들이 있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얼마나 영향력이 큰 대회인지. 네. 똑같습니다. 아시아에서도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빼고는 아시아 웬만한 국가들이 전부 다 이 대회에 열광을 하죠. 열광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소외된 느낌의 대회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네. 어찌됐건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전 세계에서 시청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고 언론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시아 champions 리그는 정작 아시아 국가들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만 빼고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네. 작년이었죠? 네. 작년에 이제 광저우와 FC 서울이 결승에서 붙었었는데
그 경기 시청자 수가 슈퍼볼을 뛰어넘었다고 그랬어요. 아, 미국 슈퍼볼을요? 예. 그거 어마어마한 건데. 뭐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뛰어넘었고요. 네. 슈퍼볼까지도 뛰어넘는 그런 시청률을 보여줬었습니다. 네. 하지만 왜 우리나라의 스포츠 뉴스에도 소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걸까요? 거의 단신 처리되고. 예,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좀 소외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축구 팬들도 사실은 우리 경기, 자기 자국 나라 경기가 아닌데도 우리의 경기들을 아랍에서도 방송을 해주고 네. 생방송으로 중국은 물론이고요, 일본도 물론이고요, 뭐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정작 자국 팀이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송을 해외 방송을 통해서 보는 그런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네. 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다른 나라 방송을 통해서 또 진짜. 보고 있다는 게.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 같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방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10월 정도에는 이제 FC 서울이 결승 진출을 확정 짓고 1, 2차전을 통해서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아마 서아시아 아랍팀과 아마 결승을 앞두고 있을 텐데 네. 그 경기 여러분들 한번 나들이를 축구장으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네, 결승전은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이거는 뭐 평생 살다가도 자신의 뭐 고장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펼쳐진다는 거는 누구나가 뿌듯하고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나들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주식도 그렇고 뭐 저평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평가되어 있어요. 사실 티켓값도 여러분들이 뭐 한 2만 원, 3만 원 갖고 가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그럼요.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는 내가 그때 글 쌀 때 한번 갔다 올 거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축구 관심 있으신 분들 가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나중에 돼갖고 나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구경하고 왔었는데 네. 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추모 방송도 했지만 갑자기 로빈 윌리엄스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네. 혹시 구디런팅 봤습니까? 예전에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사실. 그 속에서 진짜 월드 시리즈 7차전 티켓을 갖고 그 경기를 갔어야 되는데 그 경기를 보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해줘요. 왜 자기가 그 경기를 보지 않았는지. 맥주집에서 맥주 한번 경기장 앞에 맥주집 같은 데 가서 친구들끼리 맥주를 한 겁니다. 한잔하고 이거 7차전 표가 있으니까 월드 시리즈 7차전이 마지막 경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맥주 한잔하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딱 호프집 문이 열리는데 정말 예쁜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로빈 윌리엄스가 그 여자랑 거기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러니까 윌이 미쳤다고 어떻게 그 경기를 가지 않을 수가 있냐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랑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렇게 뭐 평생을 같이 할 짝을 찾은 거면은 네. 버릴만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아무튼 이제 우리 오늘 다룰 영화는 예고 드린 적은 없지만 아마 비긴 어게인이란 영화가 예고가 되겠네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툼스톤이라는 영화에서 이 영화를 예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영화가 예고되고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갈 테니까. 그렇죠. 네,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사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이 영화를 왜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와이프가 이 영화를 계속해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따라. 그래갖고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봤죠. 뭐 주말 껴갖고. 재수 씨가 보자고 하니까 네. 다정한 남자구만. 그럼요. 저는 항상 다정한 남자죠. 네. 이 영화가 사실 8월 개봉작이에요. 예. 8월 중순 개봉작인데 지금이 벌써 9월 중순인데도 아직도 예매율이 2위에 올라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거의 입소문 타가지고 점차 올라간 그런 케이스죠. 이게 사실은 두근두근 내 인생이나 네. 루시 뭐 이런 작품들이 크게 활약을 못해준 덕에 이 영화가 더 높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타짜, 두근두근 내 인생, 루시 지금 이 세 영화가 지금 쓰리톱이라고 사실 이야기가 되면서 나왔지만 타짜가 지금 300만을 뚫었을 뿐이지 나머지는 뭐 루시랑 두근두근은 간신히 지금 150만 정도씩 뚫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들은 거의 흥행 실패죠.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 근데 원스라는 영화를 안 봤거든요. 안 보셨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봤었는데 보세요. 이 방송을 진행할 그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좋나요, 영화가?
비슷한 느낌이죠. 일종의 장편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는 점도 비슷하고 속해 있는 음악들도 좋다는 점도 비슷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사랑의 감정들이 미묘하게 완전히 노골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미묘한 감정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들도 비슷하고 그렇죠. 뭐 원스를 보고 이 비긴 어게인을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번 영화 좀 더 잘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토리상으로. 비긴 어게인요? 네. 그거는 약간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 속에서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음악을 하면서 이 키이라 나이틀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이거를 국제적인 버전으로 만들래요 하면서 베를린도 가고 영국도 가고 런던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 네. 버전도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긴 어게인은 원스의 뉴욕 버전입니다. 원스는 아일랜드 더블린 버전이고요. 그래서 아일랜드 더블린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 않은 분위기가 나죠. 그래서 그 분위기의 특색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드라마적으로 이 영화가 더 잘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비슷한 수준이고 음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원스가 더 나은 부분도 있어요. 저는 사실 원스는 음악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음악은 몇 번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영상으로 안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개봉한 요 영화에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핸드폰에 제가 노래를 잘 안 넣고 댕기는데 네. 이번에 이 OST를 다 받아서 항상 좀 듣고 있는 편입니다. 차에서도 계속 듣고요. 그렇습니까? 네, 차에 아예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듣고 있긴 한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음악들이 많이 나온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비긴 어게인을 좋게 보셨다면 그 원스라는 영화도 보시고 같이 영화만세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Here we are. We hope you like. It's just unbelievable. You're a total rock star. You're Dave Cole. Would you mind taking a photograph? I don't know what to say. I loved him like a fool. Tell us the reason you just wasted on the young. You got some talent. I want to make records with you. I'm not a performer. I just write songs from time to time. What do you write them for? Searching for meaning. Let's record an album. And the city is our studio. Trying to lie. Oh, I defy you not to dance to this song. Waiting for the next move, anticipating the next groove. And the road is long, and you're only as strong as your next move. Yo, Fat Jimmy, did you get that down? I got it. All right, because that was exceptionally good.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는 남자친구 데이브가 메이저 음악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뉴욕으로 오게 된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오랜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로서 함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것이 좋았던 그레타와 달리 스타가 된 데이브의 마음은 어느새 변해버린다. 스타 음반 프로듀서였지만 이제는 해고된 댄은 미치기 일보 직전 들른 뮤직바에서 그레타의 자작곡을 듣게 되고 아직 녹슬지 않은 촉을 살려 음반 제작을 제안한다. 거리 밴드를 결성한 그들은 뉴욕의 거리를 스튜디오 삼아 진짜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네. 이 영화 오프닝 기억나십니까? 오프닝 그 작은 그냥 바였죠? 바에서 이제 노래를 억지로 시작하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이 영화의 오프닝이 아닌가?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거 같아요. 네. 이 영화의 그레타, 키이라 나이틀리가 연기한 그레타가 단짝 친구죠. 통통하고 정말 귀엽게 생긴 그 남자친구. 네, 뚱뚱이요. 네, 뚱뚱이 친구가 그 기타를 먼저 치고 나서 공연을 하고 나서 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서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준비한 곡이 있다 하는데 나가기 싫어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떠밀리다시피 나갑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노래 한 곡을 부르죠. 그 장면이 사실 오프닝이에요. 네. 그 처음에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앵글이 이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걸 찍다가 다 마쳤을 때
그 관객석 쪽을 찍죠. 그러니까 호프집이잖아요. 작은 호프집. 호프집에 어떤 남자 하나가 서 있죠. 다른 관객들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남자가 마크 러팔로입니다. 네.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댄이라는 인물인데 이 장면이 3번 반복돼요. 오프닝부터 해서 똑같은 장면이 3번 다른 시각으로 반복됩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인 비긴 어게인이잖아요.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한다. 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뜻이 영화의 내용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여자가 다시 음악을 시작하고 뉴욕에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영화 속의 댄이라는 인물도 자신의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역할을 음반 제작사로서의 그거를 다시 한번 꿈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영화의 형식적으로도 똑같이 3번의 오프닝을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이 비긴 어게인이 계속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3번이나 반복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영화가 어떤 영화구나라는 게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똑같은 장면을 영화가 반복을 해줄 때는 같은 장면을 반복하는 그 사이사이에 뭔가 2번째 반복될 때 그리고 3번째 반복될 때 그게 처음하고는 다르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마련이죠. 영화에서 처음 노래를 부를 땐 친구가 나와서 노래 불러 하는데 여자 가수가 난 싫어 괜찮아 라고 하는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나와서 노래를 한 곡 부르는 네. 그렇게까지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2번째 노래 부를 때 그 사이에 들어간 건 댄의 드라마죠. 그러니까 댄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코올 중독에 가정은 파탄나 있고 모든 게 다 망쳐진 한 명의 거의 무너져 있는 인물이고 그 인물이 거의 막장의 막장으로 막 거의 모든 걸 포기하고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정말 와서 자살 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이? 네, 그래서 지하철에 뛰어들려고 하다가 술이나 한 잔 더 먹으려고 그 버번을 마시려고 호프집에 들어왔는데 음악을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2번째 똑같은 장면인 겁니다. 그 장면에서 그레타가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이 댄이라는 인물이 그 노래를 들을 때는 그 노래가 전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뭐 온갖 악기가 스스로들 움직이면서 댄의 귀에는 이 음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구세주라고 하죠. 그런 거 빛을 받다 그러죠. 네. 그런 느낌의 음악을 접하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영화 속에서 진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진주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의 능력 없는 이제는 퇴물이 된 음반 제작사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진주와도 같은 그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음악을 들었을 때 다른 악기들까지 음악까지 듣게 되면서 이 단조로운 음악이 정말 멋진 음악으로 변주가 돼서 들려옵니다. 사실 그 음악의 가사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는데 지하철을 기억이 혼자 안 타고 나고. 가는 그 도시의 뉴욕에 홀로 남겨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서 젊음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면서 그레타가 작곡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지하철 얘기를 하죠. 뭐 8번 어디로 지나가는 지하철 어쩌고저쩌고. 뭐 내 존재는 뭐 작은 가방 어쩌고저쩌고 네. 하죠. 굉장히 그 가사가 참 인상 깊었는데 지금 까먹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그레타와 같은 딱 그런 신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어느 도시에 홀로 남겨진 젊은 사람인데 뭐 꿈도 희망도 확실하진 않고 꿈은 확실한데 자기의 앞길은 확실하지 않고 뭐 그런 청춘의 이야기를 힘든 팍팍한 청춘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2번째 반복된 이 영화입니다. 이 장면이죠. 오프닝 장면이죠. 그리고 이 오프닝 장면이 3번째 또 반복이 돼요. 그 장면 기억하세요?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이번에는 여주인공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주인공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의 이야기는 여주인공도 이 상황이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잖아요. 네. 이 처음에 이 여주인공은 남자친구인 데이브와 함께 뉴욕으로 온 거죠. 뉴욕으로 와서 막 음악을 할 계획에 막 차 있고 남자친구는 마침 음악을 내서 그게 영화로 이미 히트를 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같이 왔는데 남자친구가 거기서 좀 지내다가 LA도 가고 막 이것저것 해서 막 성공한 상태로 좀 놀다 보니까 마음이 좀 변한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떠나서 이 자신의 5년이나 사귄 여자친구인 그레타를 배신 아닌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배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좀 마음이 이제 가게 됐다. 지금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 여자한테 끌리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서 나도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그레타가 거기서 싸대기 때리고 나오는 그런 장면. 사실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되게 좀 독특했어요. 제가 뭐 여자의 심리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노래를 듣다가 네. 싸대기를 날리잖아요. 네, 불꽃 싸대기를 날리죠. 와, 그 눈치챈 거 아니에요? 노래만 듣고. 그렇죠.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때렸을 때 표절을 했나?
저도 표절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내 곡을 베낀 건가? 네. 아, 그러니까 여자의 곡을, 여자 주인공의 곡을 베껴서 지금 녹음을 한 건가? 뭐 그래갖고 싸대기를 때린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남자의 마음이 변한 걸 눈치채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네, 그냥 귓방맹이를 날린 거였죠. 네. 참 정말 여자의 저 육감이 저 대단한 촉감이라고 그러죠, 촉감.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 앞에서 함부로 뻥칠 수가 없어요. 예, 진짜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도 당황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눈치 깠냐고. 예, 그래서 와인잔을 던져버리죠, 깨버리죠. 네. 아무튼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총 3번의 오프닝이 반복이 되는데 저는 그 오프닝부터 이 영화가 정말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글을 쓰고 뭐 시나리오 같은 것도 작업을 해보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글을 쓰고 싶었는지 그 글 내용들은 다 제각각이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시작이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의 시작은 항상 끝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시작하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싶었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의 오프닝은 정말 모든 게 끝나 있는 상태예요. 이 그레타는 5년 사귄 남자친구인 데이브랑 같이 뉴욕에 왔는데 거기서 끝나 있어요. 완전히 이들의 관계는 끝났고, 그래서 이 여자는 또 자신의 재정 상황도 파탄이고, 그래서 다시 돌아갈 뉴욕에서의 삶도 끝내고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이 그레타에게 다가온 그 자살에 임박해 있는 그 인물인 댄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음반 제작사 역시 자신의 인생이 거의 파탄이에요. 네. 회사에서 지금 막 잘렸죠. 지금 막 잘렸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도 지금 집을 나와 있는 상태예요. 아내한테도 배신을 당했고, 딸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지금 집에서 쫓겨난 상태고, 모든 인생이 다 끝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끝에 있는 두 인물이 시작점에서 이 영화의 시작에서 만납니다. 그레타와 댄이 만나게 돼서 각기 삶의 끝에 내몰려 있는 줄만 알았던 이 두 인물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목이 비긴 어게인이 아닌가 싶고, 이 영화의 결말로 가보면 다시 시작한 느낌이 강하게 나요. 시작하면서 끝나죠. 이 둘의 새로운 음악의 여정, 음반을 발매하고 그리고 음원을 판매하고 또 다른 음반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영화가 끝나면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깔끔하고 매력적이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었구나,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새삼 와닿는 부분이 컸어요, 저에게는. 그때 썼던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그때 썼던 시나리오가 남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야산 아래에 파묻혔죠. 왜 파묻혔어요?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작품에 대한 막 고뇌를 하면서 파묻힌 거야? 누구나 그 16살쯤이 있잖아요. 예. 중2병이라고 그러냐? 네.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전 중2병이 한 고2 때쯤 온 거고 데이 때 온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보죠. 네.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게 다가왔던 점이 노골적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감정들, 그리고 인물들의 그런 표현들. 잔잔해요. 네, 그런 어느 하나가 노골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기존에 이 영화를 다양성 영화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다양성 영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장르적인 상업 영화라고 친다면, 상업 영화에서 전형적인 장르 색깔을 띠고 멜로면 멜로, 로맨틱 코미디면 로맨틱 코미디, 전형적인 공식으로 확실하게 그런 영화가 일색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 반대편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점이 노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장르 하나의 특색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음악 영화의 성격은 강렬하지만 멜로 영화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가족 영화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드라마적 성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전 그래서 좀 많이 끌렸어요. 특히 엮이지 않을 것 같으면서 계속 엮이는 이 댄과 그레타의 이 애매모호한 관계 있잖아요. 이들의 멜로적인 관계,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 그런 부분이 전 좀 연출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험했죠. 사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키이라 나이틀리랑 네. 러팔로 두 사람이 키스를 하면 어떻게 하나. 여기서 키스를 하면은 영화 진짜 별론데 라는 생각을 계속 했고. 왜 별로입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지. 중독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영화 자체가 좀 약간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네가 이 말 언제 우리 영화 할 때 한 번 했었는데? 키스를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봤다는 영화 옛날에. 그래요?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아무튼 어쨌든 그래갖고 이 둘이 좀 위험한 장면이 있었죠. 둘이
그 여주인공과 그 뚱뚱이가 네. 같이 사는 그 집에 갔는데 마침 뚱뚱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죠. 거기서 사실상 이들의 관계가 만약 뚱뚱이가 없었다면 좆될 뻔했어요. 네. 영화도 좆될 뻔했어요. 뚱뚱이가 없었으면. 뚱뚱이가 영화를 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예, 그 장면 좀 위험했고 둘이 약간 애틋한 눈빛을 보내는 장면이 몇 장면 있었어요. 사실. 그랬죠. 예, 그런 장면에서 그냥 넘어갔던 게 감독의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만약에 또 뚱뚱이가 없거나 그래서 혹시 이 둘의 관계가 남녀간의 관계, 네. 사랑의 관계가 돼버리면은 사실 이거는 좀 장르를 어떻게 하기가 애매했죠. 근데 아까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연출을 잘못하면 정말 산으로 가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산으로 가거나 뭐 산만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나름대로 정말 연출을 깔끔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장면, 특히나 제가 느꼈던 위험한 장면에서 잘 빠져나와 주면서 영화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장면이 사실 이들의 관계를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여기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가버리면은 그런 음악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또. 네. 지금 사랑으로 안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분명히 사랑이었어요. 이들의 관계는 사랑인데 영화가 선택한 건 이들의 사랑을 노골적인 관계로 진전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입맞추고 서로의 연인 관계로 누가 봐도 인정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썸이라고 그러나? 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성으로 느끼는 단계까지는 분명히 진행했고 데이트까지도 했고 썸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관계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는 그런 선까지 온 거예요. 이게 저는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드라마적으로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한 절제력이었어요. 왜냐면 이 그레타라는 인물이 데이브랑 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게 되게 명확해져요. 이 댄과 그레타의 관계, 그리고 그레타와 데이브의 관계. 데이브가 원래 남자친구죠. 그 애덤 리바인이 연기한. 데이브가 처음에 이 그레타를 차게 되는 게 성공을 하고 나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서부터예요.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록스타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여자한테 빠져버린 거죠. 이성적으로 느끼면서 사랑하게 되고. 근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댄과 그레타의 관계도. 댄도 그레타도 똑같이 서로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꼈고 많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레타보다는 댄이 그 상황이 되게 애매했죠. 왜냐하면 자신은 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물론 아내와 사이가 좋은 상태도 아니었지만 그런 모든 상황을 그레타가 알고 있었고, 그레타는 여성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동료로서 그 딸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내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가 되게 모호했는데, 이들이 서로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얼마나 성숙하게 벗어나느냐, 그 과정에 영화가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제 있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 개를 보여준 거죠. 그레타와 데이브의 관계는 똑같이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훨씬 더 몰입을 해서 빠져버려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책임감, 그런 부분을 좀 도외시하고 소홀히 했다면, 이 그레타와 댄의 관계에서는 그 부분에서 느꼈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진전시키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분명히 그 뚱뚱이 친구가 있어서 못했지만 그 장면 이후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번 마크로폴로의 표정이 되게 강하게 잡히는 장면이 있어요. 차에서 딱 돌아서면서. 그 장면에서 정말 이성적인 걸 많이 느끼는데 표현을 서로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자신이 매여있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들처럼 하는 게 옳은지 혹은 데이브처럼 하는 게 옳은지 뭐가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건 이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의 선택에 달린 거겠지만, 저는 이 영화가 이런 선택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 드라마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그레타와 데이브, 그레타와의 댄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댄과 댄의 아내 관계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댄의 아내가 바람났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남자와 여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흔들리게 되고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자신에게 심지어 애인이나 결혼한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바람을 폈던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바람을 피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선택을 좀 성숙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은 그레타와 댄이 유일하니까. 그리고 이 영화가 가장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는 게 이들의 관계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주요한 줄기는 어디까지나 멜로였다. 하지만 이 멜로를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선택의 수준에만 딱 선을 지키면서 머물렀기 때문에 아까 박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관객들에게 좀 자극적이거나 그런 느낌 없이 좀 부드러운, 좀 잔잔한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장르를 지칭해보자면 로맨틱 영화네요, 그냥. 네, 로맨틱 영화죠. 네, 로맨틱한. 네, 로맨틱한 음악 영화입니다. 만약에 근데 당신이 러팔로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분으로 말입니까? 아니 뭐 어찌됐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언제 이 여자랑 멜로구나라는 걸 느꼈는지 아세요? 언제요? 그 두 갈래의 이어폰을 가지고 이어폰을 이제 갈라주는 거를 가지고 같이 데이트를 해요. 명장면이었죠. 그 장면이 전 정말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러팔로가 같이 차에 타는데 사실 그날 앞에 갈등이 좀 있었죠. 키라 나이틀리는 여성 특유의 그 오지랖, 막 친해진 여성 특유의 오지랖으로 남의 사생활을 막 간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크 러팔로가 막 화를 냅니다. 이 댄이 막 화를 내면서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낼 수 없으니까 나이틀리가 막 따라가면서 그레타가 막 잡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서로의 깊은 마음 속에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댄이 자신의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차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앞에 차에 딱 탄 다음에 그레타가 얘기를 해요. 이 차 앞에 뭐가 걸려 있는데 백미러에 걸려 있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이어폰 2개로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갈라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군데로 꽂으면 2군데로 나와버리는. 지금 아내와 이걸로 데이트를 했다. 같이 2시간 동안 서로의 각자 음악을 들었는데 말도 없이 2시간 동안 음악을 들었고 데이트를 했고 그 이후에 또 2달 후에 결혼을 했다. 아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네요 라고 한 다음에 뭐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다가 그레타와 댄이 똑같은 데이트를 합니다. 이 순간부터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죠. 멜로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레타가 이제 맨 처음엔 댄의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타의 음악을 처음 들려주는데 그 그레타가 음악을 들려주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OST예요. 너무 고등학생 취향이라고 너무 애들 취향이라고 놀리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려줍니다. 근데 나오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뭐예요? As Time Goes By라고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노래예요. 그게 카사블랑카라는 영화가 사실 저는 사랑영화 한 10편 정도 뽑으면 그 안에 꼭 꼽히는 영화입니다. 카사블랑카는. 내용 좀 알려주세요. 내용은 카사블랑카라가 모로코의 도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여기가 전란을 피해서 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탈출하기 위해서 일종의 기항지죠.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탈출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험프리 보가트가 연기한 미국인이 여기서 술집을 경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위조된 여권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여기를 거쳐서 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옵니다. 일자라는 여자랑 그 남편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자라는 여자가 옛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예요. 이 술집 주인이 사랑했던 여자예요. 근데 이 술집 주인이 약간 브로커 같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국한 사람들을 다시 미국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전란을 피해서. 근데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와 프랑스 장교가 결혼한 상태로 여기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들의 그런 추적 이런 걸 다 피해서 결국은 이 여자를 보내주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자를 사랑하는 관계 같은 게 드러나요. 진실로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또 이 여자가 또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이 남자와의 관계가 또 미묘하게 드러나고 이런 장면들이 정말 좀 절절하게 좀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일자라는 여자가 이 술집의 피아니스트한테 어떤 곡을 쳐주라고 해요. 중간에 이제 막 서로의 막 로맨스 감정이 막 극에 달했을 때 그러면서 치는 곡이 As Time Goes By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막 딴딴딴따다단 딴딴딴따다단 딴딴딴딴딴딴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 곡이 진짜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그 곡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있어? 아니 못 듣냐 이거? 그 컴퓨터로 못 넣어? 아니 할 수는 있겠지. 그래 넣어버려. It's been a long time. Yes, ma'am. A lot of water under the bridge. Some of the old songs, Sam. Yes, ma'am. Where is Rick? I don't know. I ain't seen him all night. When will he be back? Not tonight no more. He ain't coming. He went home. Does he always leave so early? Oh, he never. Well, he's got a girl up to the Blue Parrot. Goes up there all the time.
used to be a much better liar, sir. Leave him alone, Miss Elsa. You bad luck to him. Play it once, Sam. For all time's sake. I don't know what you mean, Miss Elsa. Play it, Sam. Play as time goes by. Oh, I can't remember it, Miss Elsa. I'm a little rusty on it. I'll hum it for you. Da-da-da-da-da-da. Da-da-da-da-da-da.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Why did you have to come to Casablanca? There are other places. Hey, what's wrong, kid? Moonlight and love songs are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are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it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Louis,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friendship. 아, 노래 좋네요. 아, 기가 막히네. 네. 네, 이 노래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마담 일자가 잉그리드 버그만이고 또 이 여자를 사랑했던 험프리 보가트. 결국은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죠. 이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결국은 남편과 함께 탈출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남편한테 티도 내지 않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라는 걸.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친구와 함께 나누는 대화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진짜. 또 이 영화 속에서 명대사도 너무 많죠. 보통은 뭐 그대 눈동자의 건배 뭐 이런 대사, 느끼한 대사만 알고 계시는데 중간에 이 릭과 일자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한 번 있어요. 이제 일자가 릭한테 가서 옛날에 사귈 때를 회상하는 거거든요. 사귈 때 어젯밤엔 어디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너무 먼 일이라 알 수 없다 그럽니다. 너무 간지나지 않습니까? 어제 일은 너무 정신병자네. 낭만을 모르는 새끼구나. 정신병자야. 아무튼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보시면은 진짜 정말 감동하실 텐데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OST가 그 키이라 나이틀리의 휴대폰 속에서 아이폰 속에서 나오죠. 첫 번째 곡으로. 그 순간 저는 마크 월버가 키스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싸대기를 맞은 다음에 영화가 파탄이죠, 그럼. 그럼 비긴 어게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영화가 좀 저는 멜로라는 성격을 확 강하게 띈다고 거기서부터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벗어나거든요. 그 아내와 데이트를 해서 그걸를 통해서 결혼을 했던 그걸 가지고 이 여자와 함께 들었다는 그 지점부터, 그리고 서로의 눈빛, 그리고 서로의 같은 데이트 그 하는 모습들, 그런 장면들이 정말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정체성을 일종의 멜로 영화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결국 깊지 않은 기존의 멜로와는 다른 멜로, 선을 넘지 않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심지어 사랑이 드러나는 것도 좀 죄스러워하는 그런 멜로들, 카사블랑카나 혹은 파이란, 좀 지나고 나서의 사랑, 파이란,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멜로가 아닌 멜로들, 뭐 새끼, 이런 영화들이 다 같이 분명히 장르가 멜로의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멜로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죠. 서로 감정을 드러낼 수 없거나 드러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이 오히려 이들의 사랑, 남녀 관계를 더욱 증폭시키는 영화들인데, 비긴 어게인도 어느 정도는 그런 영화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질문에 너무 이렇게 그 뺑뺑뺑 돈 것 같은데, 제가 한 질문은 그거였어요. 네가 만약에 마크 러팔로였으면 어쩌겠느냐고. 아, 그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나 미치겠으니까. 그걸 왜 물어보지 마. 좀 미치겠어. 물어보지 마. 그렇습니다. 어땠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음악 취향도 만약에 맞고, 그 다음에 키라 나이틀리가 매력적이잖아요. 자신의 표현도 잘할 줄 알고 또 영리하기도 하고, 저였으면은 사귀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키스를 했다? 키스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는 신사니까 고백부터 했겠죠.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 아내와의 관계가 사실 제가 볼 땐 파탄이에요. 파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크 러팔로가 충분히 이들의 관계가 비긴 어게인 이 영화 이후에 사귀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왜냐면 영화 마지막에는 다시 화합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아니야, 몰라. 그렇게 키스를 퍼붓고? 난 다시 깨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난 이 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벤과 그레타의 사랑을 저는 응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에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파트너로 남았다는 게 정말 영화를 한층 더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그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사실 사랑이 이렇게 불꽃이 탔을 때 그 감동도 좋지만, 이렇게 잔잔한 감동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감동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관을 나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참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감독이 참 연출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랑 영화를 한 10편 정도 제가 얼마 전에 뽑을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 영화 10편 뽑았는데, 그 목록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사랑이 막 열렬하게 불타오르고 그걸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그게 전면에 드러나는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이 감춰지는 영화들을, 심지어 남녀 간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편을 잠깐 불러드릴 텐데, 1등이 카사블랑카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꼽았던 영화가. 그 다음에 러브 어페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애수, 남과 여, 해롤드와 모드, 파이란, 베티블루,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그리고 노트북, 3개까지도 고려를 했었는데, 이런 여러 영화들을 대체로 제가 뽑았어요. 근데 이 가운데 카사블랑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애수, 그리고 남과 여, 해롤드와 모드, 파이란, 이 영화들 전부 다 지금 언급한 6편이나 되거든요. 이 영화들 전부 다 사랑이 전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통은 사랑 영화 하면은 막 되게 진짜 서로 열렬히 좋아하고, 그게 되게 낭만적으로 포장되고, 되게 그들의 사랑이 절정에 흔히 있다고 하죠.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막 그런 엔돌핀이 분비되고 막 그런 시점이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랑 영화들 중에 아름다운 영화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서로 섬세하고 되게 기다려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럴 때 약간 억누르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게 더 매력적으로 표현될 때가 있지 않나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도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이야기인 게 분명한데, 그 남녀 간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 않나. 네. 이 영화의 사실 데이브였나요? 데이비였나요? 데이브. 네, 데이브가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안경 쓴 약간 찌질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마룬5의 애덤 리바인이라는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챘었어요. 원래 압니까, 애덤 리바인? 네, 알아요. 생긴 것도 알아요? 마룬5는 알죠. 네. 생긴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아, 근데도 눈치를 못 챘습니까? 예, 그 안경 쓰고 있을 때는 저도 눈치를 못 채겠더라고요. 하긴 이 무명에 되게 평범한 사람처럼 일부러 하고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는 눈치 못 채는데 노래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 왜 캐스팅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애덤 리바인 같은 경우에는 노래는 되게 잘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막 감동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캐릭터를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로 봐서 그런지 영화 속에서의 캐릭터가 찌질하고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에도 진실성이 없는 걸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애덤 리바인이 노래를 부를 때는 막 와닿고 끌리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오히려 그레타 거윈이 노래를 부를 때 키이라 나이틀리가 노래를 부를 때 훨씬 더 와닿는 게 많았어요. 그때는 괜찮았죠. 그 장면에서도 별로였나 본데 그 키이라 나이틀 예, 그쵸. 그 장면에서 그냥 기타를 불고 원곡처럼 부른다고 하면서 불렀던 장면. 저는 그 장면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제 키이라 나이틀리한테 한 번만 와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레타한테. 그래놓고 내가 네 곡을 가지고 연주를 할 건데 그 곡을 키이라 나이틀리는 계속 너무 팝적으로 부르지 말라. 너무 락스타적으로 부르지 말고 이 곡은 내가 발라드로서 쓴 거고 이거는 남들의 생각, 남들의 의견, 남들의 호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나의 느낌이 가장 중요한 곡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누누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부를 테니까 와달라 한 다음에 그렇게 불러요, 노래를 처음에. 근데 거기서 옆에서 이 애덤 리바인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나가버리잖아요. 네. 왜 간 것 같아요? 자기 노래 저렇게 환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좀 감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원곡으로 불러줬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원곡으로 불러줬으면 안 가야죠. 아니죠.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원곡이 아니지 않아요? 나는 원곡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중간부터 그 갑자기 막 비트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쳐나갔다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갖고 노래만 음량만 커진 건가? 예, 저 사람이랑 나랑은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콘서트를 보다가. 그래서 그 자리에 선뜻 올라가지도 못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 거죠. 그 눈물이 뭐 슬퍼서 흘렸다는 눈물보다는 중간에 이제 아예 뭐 넌 잊혀진 사람이야 그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 거였는데 정말 이제 거기서는 딱 잊음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아예 이제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게 더 슬픈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란 걸 알 때 5년이나 사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되게 슬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슬퍼서 운 것 같은데. 뭐 슬픔의 눈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저의 상황이 아니라서 김 기사가 더 잘 알겠죠.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아무튼 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 영화가 이게 적절한 정말 적절한 저의 영화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사실 누군가한테는 네. 이게 굉장히 와닿는 영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네, 얼마 전에 이 기사가 두근두근 내 인생이랑 같이 영화를 녹음하면서 그 친구가 되게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비긴 어게인이요. 그러니까 비긴 어게인이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를 할 때. 뭐 이별의 아픔을 좀 느끼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자, 이 영화 속에 두 명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레타와 이제 댄 말고 그 데이브, 아까 말한 데이브와 그레타는 똑같이 5년이나 사귄 커플이었으면서 동시에 같이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성격이 정말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레타는 무대에 나서는 걸 싫어해요. 촬영을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그 음악을 하는 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고양이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도 안 되지. 집에서 고양이 기르는 여자들 난 이해를 못하겠어. 고양이에게 고양이 기르는 여자들 있겠구나, 방송. 그럼 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감정이 좀 너무 착착하고 시선으로 오는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네, 아무튼 이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그레타는 이렇게 남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면에 데이브는 남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죠. 내 음악이 인정받길 원하고. 그죠. 처음에는 아니었다가 변한 거죠. 어떻게 환경이.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죠. 처음부터 그랬는데 자신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두 명의 인물이 서로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땐 잘 사귀었어요. 근데 어떤 계기가 닥쳤을 때, 그러니까 성공이란 계기가 닥친 거죠. 이런 경우엔 한 사람의 성공이란 계기가 닥쳤을 때 남자가 음악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식이 나는 음악이 갑자기 락스타적으로 바뀌고 수염을 막 기르는 식으로 바뀌고 쇼케이스적으로 바뀌잖아요. 정말 만들어진 모델처럼 바뀌잖아요. 근데
여성은, 이 여자는 그런 식의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음악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두 명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두 명의 인물이 똑같이 결혼을 했거나 사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새로운 여자가, 새로운 이성이 나타났을 때 흔들리게 되면서 또 서로 다른 방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잖아요. 이 영화가 계속 그런 영화적인 선택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데이브가 다른 선택을 했고, 또 여자가 나타났을 때도 데이브가 다른 선택을 했죠. 그리고 남자가 나타났을 때 이 댄의 마누라가 다른 선택을 했고, 이런 선택들이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었던 지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거나 아니면 이성이거나 어떤 측면에서건 뭔가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무언가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한 건데, 네. 키나 나이틀리가 이제 음반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음원이 이제 뿌려졌고, 만약에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 똑같은 느낌으로 갖고 다음 앨범도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넌 당연히 못해. 넌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야겠어. 너는 못해, 박 기사는. 네, 저는 좀 못했을 것 같고, 키나 나이틀리도 바뀌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는 환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본인도 원래는 자신을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자기 노래를 듣고 저렇게 좋아해 주는데, 만약에 2집을 만든다고 하면, 2집은 과연 그것도 본인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와 관련해서 이 영화가 딱 그거에 대한 영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댄과 그레타가 처음 호프에서 둘이서 맥주를 마시러 따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댄이 자신을 계속 음반 제작사로 얘기를 하면서 외모 지적을 해요. 그레타한테. 외모만 좀만 가다듬으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음반 제작한다는 사람이 외모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참 외양 이런 거를 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레타가. 그랬더니 댄이 얘기를 해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가수 중에, 아티스트 중에 단 한 명만 들어보라고. 그 외모 이런 거를 꾸미지 않은 사람, 정말 음악으로 승부하는 사람 단 한 명만 제게 이야기해보라고. 이 거대한 음반 시장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처음 그레타가 말했던 게 밥 딜런이죠. 그랬더니 바로 비웃으면서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댄이. 그 사람이야말로 만들어진 거의 절정이다. 그러니까 키이라가 바로 인정하면서, 하지만 이 사람은 하면서 두 번째로 다른 이름을 대죠. 그랬더니 댄이 거기서 인정을 하죠. 걔는 진짜야.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진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무언가 자극이 닥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끝내주는 여자가 나한테 유혹을 걸어와. 대부분이 넘어갈 수 있다고, 아니지, 극소수가 넘어가겠죠. 대부분 안 넘어가겠죠. 누군가 넘어갈 수 있어요, 분명히. 어떤 자극이 닥쳤을 때, 유혹이 닥쳤을 때,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스포츠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끝내주는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꼭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일 수도 있고, 막 수많은 자극들이 있잖아요. 돈일 수도 있고, 멋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수많은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순수한 사람은 자신이 처음 생각한 그대로를 믿고 그것만을 위해서 옳지 않은 것들을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키이라 나이틀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가수였고, 동시에 자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키이라 나이틀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확실히 보여주진 않지만, 그 음반 제작을 한다고 협상을 할 때 있잖아요. 그 제작사에서 협상을 해요. 이만큼은 네가 갖고 이만큼은 내가 갖는다. 그러니까 키이라 나이틀리가 구는 너무 많다 하면서 막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이쪽에서 좀 자기 의견을 굽히면서 협상을 할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죠. 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더 적게 받더라도 이 댄과 함께 다른 방식으로 음반을 판매하기로 하죠.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서 자신만의 음악을 또 하기로 하는 게 더 쭉 뻗은 성공의 길을 마다하고 더 뛰어난 스튜디오와의 계약을 마다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게 이 키이라 나이틀리의 음악을 추구하는 양식, 그거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수많은 자극들, 이 사랑, 연애,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남들과 같이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영화가 아니었나. 댄은 댄의 아내처럼 바람피지 않는 거죠. 그레타한테 바람피지 않았듯이, 물론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물론 데이브처럼 음악하는 게 나쁘다고도 말을 못하겠지만,
물론 제임스 카메론처럼 영화를 찍는 게 잘못 찍는 거다라고 말할 수 없죠. 모두가 뭐 홍상수나 우디 앨런이나 뭐 켄 로치나 뭐 주세페 토르나토레나 막 이런 작가처럼 영화를 찍을 수는 없는 거죠. 김기덕이나. 하지만 또 모두가 김용화처럼 영화를 찍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강우석이나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다양성 영화라고 오히려 부른다면 부를 수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강우석의 얘기를 하고 마블의 얘기를 하고 막 캡틴 아메리카의 얘기를 하고 막 제임스 카메론의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스로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영화로 들어가서 또 음악 영화로 엄청나게 규모를 키워도 되잖아요. 바즈 루어먼이 물랑루즈에서 했듯이. 근데 존 카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작은 영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이 감독도 그렇고 이 영화 속에 나온 캐릭터들도 그렇고 또 이 영화 속에 나온 남자와 여자도 그렇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또 예술가의 이야기이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적어도 옳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양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나. 그리고 이 영화가 그걸 되게 멋지게 그려내고 있지 않나. 그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마무리 응원합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노래는 뭐였어요? 저는 아까 As Time Goes By. 그 주인공이 불렀던 건 없고요. 불렀던 것 중에 오프닝 노래가 3번이나 반복돼서 제일 와닿았는데 박기자 같은 경우에 어떤 노래가 제일? 저도 오프닝이 제일 좋았어요. 오프닝 그 바에서 불렀던 노래가 가장 좀 좋았었는데 그 노래를 뭐 녹음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네. 그 돌아다니면서 녹음할 때 그 노래는 녹음 따로 안 뜨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았던 장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 정말 좋았던 장면이 그게 아니라 옥상에서 딸하고 같이 연주할 때 있잖아요. 네, 거의 클라이막스죠. 저는 그 장면에서 밴드가 무슨 뜻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음악 밴드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야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야성. 네. 야성이라는 말이 뭔지 영화로 처음 배웠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였어요. 가을의 전설 맞나? 맞네.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브래드 피트 나오는 그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야생마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컴백홈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야생마를 수십 마리를 잡아다가 뒤에다 몰고 자기가 끌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판을 달려서. 그 장면에서 제가 어린 나이에 야성이 저 뜻이구나라고 순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옥상에서 노래를 할 때 밴드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까지 항상 저는 그 싱어 있잖아요. 싱어가 위주라고 생각했거든요. 밴드는 그냥 반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니까 밴드는 반주가 아니라 다 n분의 1로 중요하더만. 그럼. 그러니까 각 악기를 맡은 사람이 하나도 소외되지가 않아요. 그 씬 전체에서. 그 앵글에서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자신만의 중간에 위치를 해서 자신만의 영역에서 확실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음악이 너무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전체가 마치 파티처럼.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매력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클라이막스였죠. 클라이막스 거의. 딸기가는 어떤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뭐 좋았던 장면은 뭐 앞서서 계속해서 뭐 언급이 됐던 건데 아까 그 이어폰 끼고 데이트하던 장면, 네. 그 장면도 좋았고요. 뭐 거의 오프닝이었죠. 나중에 그 대내 오프닝, 네. 대내 오프닝에서 악기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네. 키이라 나이틀리의 그 목소리와 같이 섞이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됐던 장면. 네. 뭐 그 장면도 있었고 금방 말씀해주신 그 옥상에서의 녹음 장면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마지막에 키이라 나이틀리가 그 자전거 타고 가나요? 네,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거의 영화가 끝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옥상 장면에서 또 좋았던 게 중간에 그 이웃집 주민이 문 열고 닥치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음악 그만하라고. 일단 여기다 3분만 더 하면 된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런 장면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순간을 만들었을 때, 영화 속에서 최고의 순간을 만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멀리서 하지 말라고 막 하는데 이쪽에서 또 그 사람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시네마 천국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시네마 천국에서 밖에 야외에다가 그 상영하는 그런 걸 쫙 프로젝터를 쏴버리는데 빔을 거기서 그 어떤 집에다 쏘는데 그 하얀 집의 주인이 문 열고 나와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라고 사람들이 야유하는 장면이 약간 이 사람이 의도하고 오마주한 것 같진 않지만 일종의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또 형식적으로 약간 특이했던 점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 영화는 엔딩 크레딧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음악 영화의 그런 특성을 한껏 살려서인지
그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중간중간 계속 드라마가 진행되죠. 그러면서 이들의 댄과 그 다음에 그레타가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음반을 제작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건지, 뭐 그런 모습들이 잔잔하게 펼쳐지는 그런 장면도 형식적으로 좀 신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이 영화의 배우는 마크 러팔로였습니다. 마크 러팔로. 예, 거의 이 영화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1시간 한 40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1시간 40분 동안 주구장창 취한 연기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언제나 취한 듯한 배우가 나오면 뭔가 중독된 듯한 배우, 이런 배우가 나오면 항상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합니다. 약간 항상 이렇게 약간 업돼 있고, 항상 약간 몽롱한 상태의 정신. 전 그런 걸 굉장히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데인드한, 그쵸. 그 다음에 그 월가의 늑대들, 예. 거기서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배우들 좋아하지. 그런 캐릭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기서 마크 러팔로 뽑아줬고요. 저 역시 마크 러팔로입니다. 이 영화에서 마크 러팔로의 연기가 정말 대단해요. 가족 영화로서의 그 가장 역할도 수행하고, 음악 영화로서의 프로듀서 역할도 수행하고, 헐크죠? 멜로 영화에서의 그 남자도 수행하고. 저는 이 마크 러팔로라는 배우가 정말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에브리띵스 올라잇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진짜 막 약간 찌질한 남자로 나오는데도 거기서 상당히 매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 헐크에서도 그렇고, 막 수많은 영화들에서 이 배우를 봤는데 정말 매력 넘치는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이고, 그렇게 잘생긴 외모도 아니고 이렇게 막 눈에 들어오는 외모도 아닌데 정말 지쳐있고 일상적인 연기도 잘하고 여유있는 연기도 잘하고 항상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나. 이 영화에서도 특별히 눈빛 이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그레타한테 보냈던 마지막 눈빛, 그리고 포옹, 이거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키라 나이틀리가 좀 많이 마른 것 같더라고요. 영화 특성상 더 다이어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말랐고. 잭 스페로우 나왔던 캐리비안의 적에서는 별로 안 말랐었나? 그렇게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게 그때는 옷을 너무 풍성하게 입는 거잖아. 옛날에 공작 부인 같이 입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일상복을 입어서 그런지 되게 말라 보여갖고. 약간 마른 편이죠. 근데 저는 마른 여자로도 그렇게 매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마른 여자라도. 저는 매력은 없더라고요. 싫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좀 마른 여자. 그러니까 못생겼다, 싫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 지금. 네, 그때보다 못생겨진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보다 턱이 더 자라고 가슴은 더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 네, 가슴은 작아지고 턱은 더 나왔지만 키라 나이틀리의 그 힙도 없어. 힙도 없어요. 분명히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노래 이렇게 잘 부르는 여자 전 좋아요. 자기 표현도 좋고 좀 섬세하고. 빅마마 아줌마 빅마마 배려도 있고 이런 거 좋아하겠구나. 빅마마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소울 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 좋은 것 같아요. 야, 빅마마가 얼마나 소울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 정도면 예쁘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좀 고혹적인 매력이 있어요. 눈이 깊고 한 시절에 풍미했던 영국의 모든 영화를 키라 나이틀리가 다 쓸어먹었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다 장찌가 쓸어먹고. 젊었을 때 진짜. 네. 그러니까 나이 꽤 먹었나요? 꽤 먹었죠. 이제 30대 중반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쉬웠던 배우 한 번씩 뽑아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웠던 배우로 마크 러팔로의 딸로 나왔던 바이올렛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크게 뽑을 만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중에서는 제가 뽑았던 건 좀 더 이렇게 여성미를 강조하려고 맨 처음에 막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몸매부터 바꿨어야죠. 근데 몸매가 엉망인 상태에서 이렇게 섹시함을 계속 어필하려고 했던. 야, 엉망이라니 엉망까지는 아니었어. 엉망이죠. 진짜. 아, 너무 진짜 빡세게 본다. 키라 나이틀리도 못생긴 정도는 아닌데 못생기다 그러고. 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취향 존중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쉬웠던 배우가 사울 친구로 나오죠. 그 턱수 연기를 흑인 사장. 예. 네,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그 댄의 친구로 나오는데 친구는 아니죠. 하버드 동문 출신의 지금은 기업을 다 뺏고 쫓아낸. 원래는 파트너였죠. 네, 원래는 파트너였는데 지금은 댄을 쫓아냈죠. 근데 쫓아낼만 해요. 네, 막장이니까. 맨날 술 처먹고 들어오면 자기 지분도 지가 팔았으니까. 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 사울이 저는 정말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그 음반 제작자로서의 이 가치
기획사를 이끌고 온 그런 능력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더라고요.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 친구로서의 옛날의 파트너로서의 그런 느낌도 전혀 살지 않고요. 정말 사무적으로만 대하면서 이 사람의 연기라고 할 만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조금은 더 눈빛이라거나 뭘로라도 표현해줄 만한 영역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물이 나서 이제는 이 친구가 보기도 싫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냥 완전 무관심해요. 완전 그냥 직장 동료야. 오늘 처음 만난. 정말 사무적인 동료처럼만 여겨져서 이 설정 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함께 영광도 이룩했고 지금은 이 파트너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는 옛 파트너로서 그런 모습들이 전혀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그럼 이제 추천 비추천 시간을 가집시다. 네. 박기사 이 영화 추천하실래요? 기추천입니까? 저는 추천입니다. 추천사는요? 예, 추천사는 그레타의 앨범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고 싶다. 그겁니까? 예. 그레타의 앨범 어떻게 해서든 소유하고 싶다. 네. 제가 OST를 다 이렇게 받았는데, 네. 영화상에서 이렇게 막 잡음이 막 섞이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정말 깔끔한 그냥 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말 이렇게 녹음을 했으면은 그 앨범이 있다면은 정말 한 번쯤 이렇게 얼마가 됐든 10만원 안팎입니다. 역시 10만원 안팎인데 어찌됐건 한번 소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역시 이 영화는 추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추천하고요. 다시 시작하는 영화 비긴 어게인이지 않습니까? 저 역시 제 인생에서도 뭔가 이런 힘겨운 모든 주변의 여건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를 추천하고요. 친구로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뭘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웃긴 새끼네 이거. 아, 눈물 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화이팅! 다뤄본 영화는 비긴 어게인이었습니다. 자, 김기사 화이팅. 네. 네.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주 개봉 영화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개봉 영화입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를 하면은 22일 뭐 이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방송 자체가 10월 초에 첫째 주에 펼쳐지기 때문에 네. 펼쳐진다고 하기 그렇고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네. 10월 둘째 주죠. 둘째 주에 개봉하는 개봉 영화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거는 이제 올드하네. 네, 조정석 씨랑 신민아 씨가 나오는 뭐 로맨틱 코미디 비슷한 뭐 그런 영화 같은데. 아, 나 오늘 그 영화 비긴 어게인 볼 때 그게 광고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19금 로맨틱 코미디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섹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고편에서도. 그러면서 니네가 결혼하면은 사랑했던 그 여자랑만 하고 싶을 것 같지? 하지만 절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중견 배우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조정석 씨가 계속 지나가는 여자들 가슴 보고 안 예뻐도 자고 싶다고 계속 그러고. 15세 관람 건데. 근데 내용에서는 섹스가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 광고에서는. 어쨌든 뭐, 감독은 임찬상 감독님이고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효자동 이발사. 아, 네. 예전에 하셨던 그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뭐, 8일날은 뭐, 그게 가장 좀 핫한 네. 영화고요. 이제 9일날 그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5일의 마중은 감독이 장혜모 감독입니다. 네. 장혜모 감독 하면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 감독 가운데 한 명이죠. 이 감독의 대표작으로는 옛날에 인생이라는 정말 걸작 대하 영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격동하는 현대사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개인의 삶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였죠. 첸카이거 감독의 패왕별이라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베르나르도 베르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 뭐 이런 영화와 함께 중국의 역사, 그 격동하는 근현대사 속에서 그런 개인의 이 삶을 살펴보는 그런 영화였죠. 그 영화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화를 찍었죠. 연인, 영웅, 뭐 그 다음에 또 집으로 가는 길, 뭐 수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그 옛날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히로인이었던 공리를 다시 한번 만나서 진도명, 공리 같은 배우들을 내세워서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중화권의 네. 최고의 감독은 주성치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예. 주성치 감독도 뭐 최고 수준입니다. 네. 예. 뭐 아무튼 그렇고요. 그날 같이 뭐 개봉하는 영화로서 이제 드라큘라라는 액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 지난번에 같이 광고 보지 않았나요? 아, 본 적 없는데? 너 아닌가? 네. 이 광고가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배우도 하나도 모르고 감독도 모릅니다. 그런데 광고가 정말 임팩트 있게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근래에 봤던 극장에서 본 광고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이었어요. 이 드라큘라 주인공이 그 호빗에 나왔던
그 배우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드라큘라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뱀파이어가 돼서 이렇게 가족이랑 마을 사람들을 다 지켜냈는데 오히려 드라큘라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척받는 이야기를 다뤘다고 해요. 그래서 꽤나 액션으로서도 정말 기대가 되고 CG도 괜찮았던 것 같고 좀 예고편만 봐서는 많이 끌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이요. 지미 소리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는 켄 로치 감독이 감독을 했어요. 켄 로치라는 감독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 몰라요. 켄 로치 감독은 적어도 축구로 따지면은 안첼로티급은 됩니다. 정말 명장급에 속하는 감독이고요. 영국 출신인데 케임브리지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화를 내면은 흔히 공산주의자로 몰리기 때문에 영화가 개봉이 잘 안 되고 정말 사회적인 의미의 영화들을 많이 연출을 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꽤 알려진 영화로는 보리밭 흐르는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킬리언 머피라는 배우를 발굴했던 영화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영화가 자유로운 세계라는 영화가 있고 신자유주의의 그런 문제들을 고발한 영화죠. 그리고 랜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그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뭐 그런 영화들을 찍었던 명장 켄 로치 감독이고요. 이 감독의 영화가 개봉한다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극장에서 이 감독의 영화를 볼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좀 발품을 팔아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영화 내용도 약간 그 무신론자의 뭐 공산주의자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어찌됐건 다음 주에 볼 영화 개봉한 영화 개봉할 영화 8일 9일날 개봉할 영화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룬 영화 그 비긴 어게인이었고요.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지금 8월 개봉한 영화지만 아직까지도 영화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핫한 영화입니다. 핫한 영화. 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다뤘습니다. 이 영화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박기사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